대부분 많이 당하셨던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이거든요.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인데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슈팅을 한번 준데 신고가를 치고 나니까 얼씨구나 따라갔는데 바로 배밀이 치면서 바로 급락이 나와버렸던 이와 같은 환경과 지금의 모습이 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평가사가 움직일 때는 투심이 굉장히 냉각됩니다. 종목 하나의 움직임이 아니라 신평사가 나라를 기준으로 삼는 데이터를 제출할 때는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질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조심하시면서 오늘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파생왕 송대표입니다. 2023년도 11월 13일 오전 10시 25분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브리핑을 조금 일찍 하려고 합니다. 보통 한 11시 정도까지 봐서 아시아 증시 분위기를 좀 보는 편인데, 이미 아시아 증시는 또 개장부터 우리나라를 필두로 해서 승부가 좀 나버리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쪽의 분위기도 지금 지난주 주말을 생각하고 오신 분들은 오늘 아침이 시작하면서 분위기가 상당히 냉랭하기 때문에 또 경계감이 있을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해당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새벽에 마감했던 미국 증시는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조금 의아했던 상승 부분이었고, 강하게 돌파를 했다, 그리고 고점을 너무 쉽게나 돌파를 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구심이 좀 많았던 흐름이었는데요. 특히나 고점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유지한 상태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에 시장은 조정을 받았고, 단기적인 눌림 추세로 전환되었던 부분이 바로 다이렉트로 시장이 전환되어지면서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리에 대한 의견이 충분히 좀 충돌했다라는 점이 일단 시장 상승을 유도하였는데, 경계감이 높았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일단 회복을 했다라는 측면 때문에 조정을 받았다는 측면의 표현이 맞겠죠. 조정을 받았던 측면 때문에 시장이 상승 전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국채금리는 사실 그런 움직임을 가져간 이후에 이 구간이거든요. 일정 부분 다시 안정화를 취하면서 들어가는 모습을 가져갔지만 시장은 바로 다시 회복을 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장 초반에 연준 의장의 발언을 조금 무마시키는 분위기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국채금리의 움직임은 여전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렇지 아니해 라고 발언을 하면서 있었던 상태였는데, 그리고 나왔던 연준 의장들,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 역시 공격적인 발언들이 지속됐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런 내용들을 모두 무마하면서 상승을 하였는데, 왜 상승하였느냐 라고 보니까 결국 기술주가 시장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피날레를 쳤던 것은 이 기술주였는데요. 나스닥 역시 횡보를 가져가던 상태에서 조정으로 들어갔고, 개장 전까지 조정의 빌미를 찾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흐름 또한 다우지수와 함께 전환되어지면서 원웨이로 마감이 됐습니다. 강력한 상승으로 끝까지 유지가 됐는데, 첫 번째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과 기대감, 그 다음에 반도체에 대한 부분의 기대감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등 빅테크 쪽의 힘이 일시적으로 집약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언제 많이 봤던 그림인 걸로 생각이 나실 텐데요. 바로 이런 구간들이었죠. 이런 구간들에서도 빅테크에 대한 뉴스들, 이런 구간들도 마찬가지였고, 하지만 그 부분은 대다수 거기가 고점이었고 일장 축목으로 마무리됐는데,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도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신고가 엔진을 테스트하면서 지금 애플의 아성에 지금 도전하고 있는 모습을 만들면서 지난주 금요일 증시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시장이 마감이 됐는데 그 뒤가 조금 문제가 됐습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이 됐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이번 주에 미국의 셧다운 관련된 내용이 좀 발표가 됩니다. 지난번에 예산안을 임시적으로 허용을 해서 셧다운 기간을 좀 늘려놓았고, 이번 주 17일날 셧다운이 결정이 나는데, 문제는 지금 셧다운 쪽을 하기 위해서
지금 또 표교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뒷정리가 좀 안 된 모습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이 갑자기 장이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오전부터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미국 신평사에서 미국에 대해서 신용평가를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던 여파가 지금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렇기 때문에 개장과 동시에 시장은 지금 쉬지 않고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 이 조정의 여파는 미국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시아 쪽도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증시도 현재 아침에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그대로 하락 전환하면서 마이너스로 지금 시장이 전환되어 버렸습니다. 자, 굉장히 좀 복잡해진 이해관계도에 빠져버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부분 시세 인정한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시세를 인정 안 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시세를 인정하겠다라는 건데, 문제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비교해서 본다고 하면 또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분명히 파월 연준 의장은 경고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그 내용들을 모두 무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든 말든 난 가겠다라고 무시를 해버렸는데, 이 무시했던 여파가 지금 과연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장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근데 특히나 어제같이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모습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히 장대 양봉을 하나 그냥 크게 내리꽂으면서 모든 트렌드의 모습을 바꿔버렸어요. 이걸 예쁘게 표현하면 눌림목 이후의 재상승이라는 표현을 하긴 하겠지만, 문제는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차익 매물이 지속적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시장의 상승을 빌미를 삼았던 국채금리가 다시 원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돌아 세워져서 끝까지 유지가 됐다는 점, 그리고 결국은 그 가도했던 부분의 피로도가 월요일 아침에 시작되면서 바로 조정을 받았다라는 측면,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경계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승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는 건데, 대부분 많이 당하셨던 구간들이 이런 구간들이거든요. 이런 구간도 마찬가지인데, 상승한 이후에 눌림목을 주고 슈팅을 한번 준데 신고가를 치고 나니까 얼씨구나 따라갔는데 바로 배밀이 치면서 바로 급락이 나와버렸던 이와 같은 환경과 지금의 모습이 전 별반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좀 위협 구간에 좀 전입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국채가, 내가 계속해서 국채를 좀 유심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준 쪽에서는 계속 데이터를 근거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볼 수밖에 없어요. 때문에 발언 자체가 중립적으로 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봐야지는데, 지금 언론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실질적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일정 부분 금요일 같은 경우도 국채가 4.6 이상에서 4.6이 깨졌을 때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용인이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용인이 됩니다. 왜? 국채가 안정되는 시점이 되면 연준에서의 근거도 충분히 완화적인 표현으로 바뀌는 것이고, 연준이 완화적인 표현이 된다는 것은 시장이 상승할 수 있는 빌미가 작용되는 건 맞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오늘 상승한 것이 아니고 이미 금요일날 이 부분이 다 반영되어서 고정받았던 부분을 그대로 다 반납을 되돌렸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장은 당연히 위치상으로 단기적인 슈팅이 걸렸을 수 있었지만 되돌아오는 것이 정석적이라 봐야 되는데, 바로 그 구간이 이 구간이라는 겁니다. 15,400선이 됩니다. 15,400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그 부분을 무시하고 현물이 주가를 끌어올렸다라는 거죠. 현물은 방금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일개 기업이 국가를 주도하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이 기업의 주가에서 움직였지만 지금 국가의 운명을 또 결정하는 타임이 이번 주에 산적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PI 발표부터 해서 PPI까지 대기 중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셧다운 결정 여부인데, 지금 이 측면들이 또 연준에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1차적으로는 일단 예산안 협의,
합의가 불발됐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전에 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이 이번 주를 지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오늘 좀 일찍이 이런 내용을 설명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어디로 갈 것이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지금 이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현재 이 구간에서 언급해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왜 올렸느냐죠. 항상 움직임에 있어서 왜 움직였느냐입니다. 왜 움직였느냐. 움직임에는 항상 흔적이 남는 법이죠. 우리가 지금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눈이 오고 나서 첫 출근 때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을 밟게 되면 발자국이 남습니다. 시장에도 분명히 발자국이 남죠. 근데 지금 저 흐름을 왜 만들었느냐라고 대신 물어본다고 하면 사실 의미가 없는 부분에 대한 측면이 더 강하다는 거죠. 선물 하나의 강함이 시장 전체를 들어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거죠. 왜? 국채까지도 안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는 이 예산안을 가지고의 그런 치열한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된다 안 된다 솔직히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치적인 논리법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고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결과론적으로 접근해야 되죠. 하지만 움직임에 있어서 항상 애매한 움직임이 있을 때는 그에 대한 부분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단적인 예를 하나 설명드릴게요. 단적인 예를 하나 설명드리면 이 영상도 올라가 있을 겁니다. 이 영상이 올라가 있을 텐데 제가 이날 매매하면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게 어디를 가든 뭐 모르겠다. 하지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행보를 하면서 하단부를 줄 때 굉장히 제한적으로 주는 액션을 계속 하더라. 제가 볼 때는 이 그림은 급락으로 갈 확률이 크다 라고 말씀드렸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터지면서 바로 급락으로 전환됐습니다. 지금 이 흐름도 동의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국채라든지 그 다음에 주가의 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케이 추세가 전환되었구나라고 전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을 텐데 그러한 근거적인 자료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서 비유해드렸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뭔가의 속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속임수가 존재할 때는 이 후폭풍이 상당하다라는 건데 이 구간에서도 상당히 행보세를 많이 보이면서 새벽 4시까지 행보를 했거든요. 새벽 3시 반까지 행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파월 연준이 떨어지면서 바로 급락을 2시간 동안 내리쳐가지고 급락을 만들었는데 이 또한 지금 사실 4시간이 아니라 거의 6시간을 끌어올렸던 이 모습이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느냐?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이번 주 초는 흐름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신평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점은 신용평가사가 움직일 때는 투심이 굉장히 냉각됩니다. 종목 하나의 움직임이 아니라 신평사가 나라를 기준으로 삼는 데이터를 제출할 때는 시장의 움직임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변질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조심하시면서 오늘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아시아 증시들이 상당히 많이 흘러내리고 있는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오늘은 오히려 승부처가 빨리 연출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도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며 파생한 송 대표 역시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최선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파생왕 송 대표였습니다.